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진성호, 진성준 두 전 의원, 그리고 대선 특집으로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최원식 전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분입니다. 네. 국민의당에서 이제 최원식 전 의원이 나오셨는데, 우리 그럼 진성호 전 의원님 좀 역할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잘하면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뭐 안철수 후보 편들기보다는 화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방송의 균형성보다는 각자의 정치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성준 전 의원께서 국민의당에서 나오셨으니까 좀 긴장 좀 하시겠습니다. 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워낙 잘하시니까 뭐. 최원식 전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전략본부 부단장을 맡고 계시죠? 부본부장. 부본부장. 예.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인바이트 돼서 나오셨는데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각오 좀 간단하게 뭐.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네. 나오는 얘기를 잘 경청하고 또 드릴 말씀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이 하여튼 뜨거운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진성호 전 의원님이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공격하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좋은 위치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주제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는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자료 화면을 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결정해놓고 그걸 좀 투명화하고 스스로 윤 후보님 지지자 집권에도 폐지한제가 자, 핵실험하면 찬성하시겠다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이게 집권하고 난 뒤에 본색이 드러날 걸 왜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도 오락가락하고 나라를 그래서 이렇게 망쳐놓고 나는 참 이런 거 언제까지 가지고 색깔론으로 선거 치를 아니, 겁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의원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왈가왈부 첫 번째 주제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죠. 스탠딩 TV 토론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이 TV 토론을 갖고서 상당히 논란이 또 많고요. 또 국민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진성준 전 의원께서 한번 어떻게 평가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처음으로 시도된 TV 토론. 네네. 국민의 기대가 높았죠. 미국식 스탠딩 토론이 그야말로 자료 없이 하게 된다고 해서 정말로 긴장감 있는 토론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가 높아서 시청률도 실제로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26.5%가 나왔어요. 보도가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것은 대통령 후보의 토론회가 아니라 문재인에 대한 청문회더라라고 하는 평가가 주를 이룰 정도로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보들, 4명의 후보들이 온통 문재인을 상대로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건 본연의 의미의 정책 토론 또 자유 토론이 아니지 않느냐.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비전이나 정책 구상을 내놓고 그것의 차이를 서로 논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처음 발언에 나선 유승민 후보가 대뜸 검증 질문부터 던졌어요. 그것도 더구나 아주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완전히 검증 토론회, 검증 청문회식으로 진행돼 버렸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과거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방송 미디어 담당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면 정말 놀라울 만한 게요. 처음에 SBS TV 토론회 했을 때도 11% 나왔습니다. 그랬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게 지금 공중파 뉴스 중에서 메인 뉴스 중에서 KBS 빼면 10% 건치도 못 갑니다. 한 4, 5% 정도 나오는데 11% 나온 것도 놀랐는데 이번에 26% 나왔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욕하고 본다고. 지난번 1차 토론을 하고 난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26%를 나왔다는 거는요. 최고 시청률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국민들이 어쨌든 저 사람들이 뭐 하나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긴 했지만 굉장히 봤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4번 더 있습니다. TV 토론회가.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자료도 없이 그냥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얻게 됐다. 다만 저는 KBS가 그날 스튜디오 할 때 이 뭐랄까 단상을 갖다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투명하게 하든지 미국은 굉장히 작게 합니다. 그래서 다리 같은 게 다 보이는데 굉장히 답답하게 했기 때문에 서서 하나 앉아서 하나 게 뭐가 문제냐. 다만 이제 원고 없이 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명의 후보가 그 다음에는 더 잘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김성태 의원 말씀처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역순으로 잘하더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지킬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굉장히 조심했던 것 같고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워낙 이분들은 TV 토론에 알겠습니다. 익숙한 데다가 그냥 본인한테 질문이 안 오니까 마구 던졌는데 평가는 결국 국민이 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성호 전 의원께서 좀 적극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진성준 전 의원은 좀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청률이 26.4%더라고요. 네. 그만큼 국민 관심이 높았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한번 후보들을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처음 시도된 거지만은 스탠딩 토론으로 어떤 지지를 미리 주지 않고 준비를 없이 했다는 거는 진일보했다라고 보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1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첨언하고 싶은 거는 좀 더 많은 시간으로 끝장 토론식으로 하고 사회가 좀 잘 유도했으면 정책 토론으로 더 그 국민들이 판단하기 아주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면은 아마 그 1위 후보도 자기를 표현하고 또 정책 검증도 가능한 이렇게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스탠딩 토론에서 나왔던 부분이 크게는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 그리고 뭐 질문이죠. 질문이라.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제 뭐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문재인 후보에 대해 나왔던 게 결국은 이제 그 북한 인권 결의안하고 주적 문제였는데요. 이건 또 오늘 아침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또 쪽지가 공개됐어요. 그죠? 이 문제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그날 사실은 저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갔는데 이 안보 문제 말고도요. 네. 복지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질문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는 문재인 후보가 손해볼 거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진전 의원이 청문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TV 토론회가 토론회보다는 청문회 인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당하는 사람이 조금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심상정 후보가 아주 아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의 복지 아니, 정책은 근데 또 그걸 이야기하는데 제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안보 이 이슈만 가지고 몰기는 그렇고요. 이 이슈로만 보면 그날은 예비전이었습니다. 뭐냐면 주적 발언도 그냥 유승민 후보가 준비했던 발언이 아니라 다른 발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한마디 했던 게 그겁니다. 주적을 물었고요. 다만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질문을 좀 했습니다. 자, 만약에 송민숙 회고로 이게 사실 아니면 후보 사퇴하겠냐는 이유로 세게 좀 질문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이제 방어적으로 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휴민트 등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뭐 이 내용을 받았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송민순 전 장관이 아니다. 문서를 보인 겁니다. 문건을 보인 겁니다. 이게 청와대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건의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북한의 고위당국자가 보낸 것처럼 보이는 게 내용을 보십시오. 거의 이거는 북한 고위당국자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두 가지 이제 위기에 봉착하는 겁니다. 하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저는 이건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이 볼 때 안보면에서 불안한 후보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만약했다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짓말을 한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안보 이슈와 함께 문재인 후보의 TV 토론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중앙일보의 그 송민순 회고록 보도는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진성준 전은 이 문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송민순 회고록 문제의 핵심 쟁점은 북한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서 지침을 받아서 정부가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예. 근데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해 왔던 거죠.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구하고 지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기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송민순 장관도 회고록에 쓰고 있습니다만 네. 당시 4월 16일이었습니까? 4월 15일에
안보 정책 조정 회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1차 토론을 했습니다만 최종 결론이 안 나서 4월 16일 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표결은 4월 20일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대통령 주재 회의의 결론을 송민순 장관이 수용을 못한 거예요. 아, 이미 결정이 났는데. 결정이 났는데도.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주 유엔 대표부 대사에게 기권해라, 찬성해라라고 지침을 내려야 될 사람인데 수용이 안 되니까 이 지침을 곧바로 내리지 않고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찬성합시다라고. 그런데 대통령이 자꾸 이 주무장관, 지침을 구체적으로 시달해야 될 주무장관이 자꾸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니 다시 좀 만나서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비공식 회의가 열려요. 그게 4월 18일 서별관 회의입니다. 근데 이때 송민순 장관은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외교부의 통로로 북한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니 반발은 하지만 그렇게 거셀 게 아니다. 그러니 남북관계나 이런 문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찬성하자. 이번에 찬성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얘기들 가운데 아니 북한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사를 볼 때에도 네.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면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때 이 입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보고 가능하면 그 예측이 맞는지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정보원도 둬서 정보도 수집하려고 하는 거고 예. 뭐 각 기관들이 다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도 무슨 지침을 받아서 물어봐서 무슨 결정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제2의 색깔 공세고 제2의 북풍 공작이다라고 얘기하는 확인해 것입니다. 본 것은 상식적인 우리의 관례적 행위다. 뭐 그런 건가요? 당연히 해야 되죠. 오히려 그걸 안 하고 하는 건 직무유기죠. 그 얘기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맨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원래 그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했죠. 후보가.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데 우리가 그때 느꼈던 거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분이 그 확인하지도 않고 모른다라고 쉽게 얘기했다는 거가 그때 걸렸어요. 그러다가 그런 바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북한 간접적으로 마치 이제 간접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타지 알아보려고 했다가 지금 송민순 장관의 증거는 직접 물어본 꼴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뭐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반응을 떠볼 수는 있지만은 직접 물어본다는 거는 사실은 국가 격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위안부상 철거 문제 가지고 일본한테 직접 일본 정부에 물어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일본 네. 정부에서는 참 웃긴 놈들이네. 예? 빤한 대답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게 외교상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지금 그 보수정당 쪽에서는 내통했다. 근데 이거는 과장된 얘기죠. 아, 그렇지만은 그건 과장된 얘기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과장된 얘기지만은 내통까지는 아니지만은 북한에게 그런 문제를 직접 물어보고 그쪽의 입장을 받았다는 거는 북한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교 이게 문제는. 두 가지 좀 정리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해간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되는 아니, 거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쟁이니 아니면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죠.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답변하시죠. 왜냐하면 그럴까요? 자 저는 뭐 지금 진성준 전 의원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 문건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전 장관 간의 다른 팩트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둘 중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거는 문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네. 청와대 문건으로 보낸 양식인데 이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씨는 어쨌든 누군가의 글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금방 확인되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예의 주시하겠다. 굉장히 협박적으로 자 찬성 못하게 하는 이런 전문인데요. 이 전문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고위 관계자가 전통문으로 보낸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설명도 북한에서 전통문을 보낸 걸 국정원에 받아서 싱가포르에 있는 백 실장입니까? 한테 보내가지고 그걸 갖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문건이 시기가 뭐 16일이나 18일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북한의 고위관계자 이런 걸 갖다 남한 정부에다가 보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받는 행위 자체가 저는 주권 국가로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아니 휴민트 등 뭐 국정원 조직을 통해서 해외에서 뭐 북한 반응을 알아봤다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TV 토론에서 아니 반응을 우리가 모릅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거기서는 북한에서는 그거를 굳이 국정원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심기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까? 그리고 휴민트를 통한 상황을 파악한 거하고 북한의 고위 지도부로부터 이런 어떤 전통을 받는 거는 다릅니다. 이 결정은 들어보십시오. 이 결정은 반론하시면 되는데 이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주권 국가로서 그냥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말들을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찬성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정은 기권을 했는데 그 과정에 혹시라도 북한의 이 입김이 들어갔다면요. 저는 이건 대단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 뭐 너무 말씀하시죠. 예. 반론할 말씀들이 예. 많아갖고 네. 우선 저 문재인 후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던 거는 본인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었는지 기권 입장이었는지가 불분명하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상식으로 보면 당신으로서는 그 당시 남북 관계를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14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 40일쯤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쯤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 후속 회담들이 다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찬성을 할 경우에는 이 후속 회담들에 다 지장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기권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관계자들 당시에 저 안보관계 조정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이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은 찬성하자는 쪽이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당신 기억이 불분명했던 거예요. 예. 논란이 있었는데. 네, 자기는 당연히 기권의 입장을 가졌을 것 같은데 찬성이라고 하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회의와 관련된 정황, 결정의 과정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된 진술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거고 다만 송민순 장관 한 사람만 기억이 불합치해요. 다른 사람의 기억에 비해서. 그다음에 송민순 장관의 쪽지 문제. 이거는 예. 두 번째로 이 쪽지 문제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 관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것이고 북한의 누구로부터 보내온 전통문인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이것을 북한의 입장입니다라고 해서 뭐 청와대가 됐든 국정원이 됐든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한 문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북한의 가장 정확한 입장으로 보여지는 것을 국정원이 입수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통문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 전통문이 공개되는 게 바람직한가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요. 저는 이 전통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전통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송민순 장관 아니었습니까? 아니 송민순 장관은 전통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전통문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우상호 원내대표입니다.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잘 진 의원님 말씀을 좀 모르겠는데 더 듣죠. 어쨌든 북한이 직접 우리에게 보내온 무슨 문건이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서 정리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한 것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송민순 장관이 그간에 주장했던 것과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송민순 장관은 자기가 외교 경로, 외교 정보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이 그렇게 반발할 것 같지 않다. 그러니 찬성하자라고 했던 건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경로로 알아보니까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나 마나 확인해보나 마나 북한이 당연히 찬성한다면 반발할 거라고 정부가 예상했기 때문에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 후속 회담을 위해서. 그랬는데 송민순 장관이 자꾸 다른 주장을 하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의 정확한 동향을 확인해 봤던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침받아서 결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전 의원처럼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이 과정을 보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왜요?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걸 갖다가 본인 입으로도 뭐 북풍이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송민순 씨가 참여정부의 장관 지낸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제가 18대 때 같이 국회의원 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하신 분입니다. 북풍이라는 건 대보면 한나라당이나 과거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쪽에서 북한과 커넥션을 통해서 이렇게 북풍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보수 쪽 사람들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송민순 전 장관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장관과 참여정부의 비서실장 간에 있는 둘이 지실 게임입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풍이라고 하는 거는 보수 정치인들이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마치 또 우리가 무슨 보수 정치인들이 과거 이회창 시절처럼 북풍 이럴 것처럼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송민순과 문재인 후보 간에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히자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겁니다. 송민순 장관의 순수성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분이 거짓말할 수도 있죠. 송민순 예. 장관이 뭐 참여정부 때 외교부 장관이었고 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은 맞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원하고 지지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지금 반기문 그리고- 총장 후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 책 문제 빙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네. 냈고 문재인 후보의 지적에 의하면 이 책에 문재인 후보와 직접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중요한 3가지가 다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셔야 될 거예요. 최 의원 말씀 듣고 아니, 그다음 근데 주제 넘어갈게요. 지금 해석이 더 좋으신데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안 문재인 되겠네. 후보가 맨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그때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경위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맥락이 맥락이 아니고 그러면 웃긴 거죠. 그 당시에 다 찾아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잠깐만, 하는데 네. 아니 이거 제가 사실관계니까 팩트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이 조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양쪽 증언을 보면은 송민순 장관 일관성이 있고 증거가 나와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약간의 누가 옳으냐의 문제도 있고 진실 게임도 있고 또 하나는 송민순 장관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북한의 입장을 추측하고 해봤는데 네. 이 문건에 의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사실에 부합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정부에다가 어디다가요? 북한 정부에다가 그래서 전화로 접수해가지고 이거 발신 했다는 주체가 거거든요. 누군데요? 예? 이런 내용을 발신한 주체가 누군데요? 그쪽이 아시겠지. 아니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요? 추론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는 예. 이 송민순 장관 이걸 위조했다면 큰일인데 네. 처음부터 쭉 이런 입장을 밝다가 이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취지는 직접적으로 북한에다가 그 입장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죠. 아니, 물어본 거하고 알아본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 다르고 겁니까? 있죠. 송민순 그래요? 장관의-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자, 아니, 지금은 그렇죠. 의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팩트부터 확인하고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이제 질문했는데 제가 팩트부터 답변할 게 확인- 뭐냐면 송민순 전 장관의 말씀입니다. 진성균 전 의원이 있는데 토론이 풀릴 것 같아, 짧게요. 문건은 이걸 유난히 흥분하시는 아니 것 같아요. 저는 국가의 안보와 이게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송민순 전 장관의 말에 의하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청와대 백 실장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북한의 입장을 정리한 것을 연락받은 걸 정리해서 전통문의를 보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저는 없진 않다고 보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진성호 전 의원께서 문재인 후보가 고등학교 선배라 그래서 좀 우호적인 발언도 하셨는데 오늘 완전히 아니, 그냥 아니 그 문호가 잘하는 그만 좀 하시죠. 마지막으로 하여튼가 예. 요 얘기는 그러면 진성균 전 의원 얘기 듣고 예, 정리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죠. 예. 막 얘기들이 섞여 있어서 예. 그 기억 안 난다는 이거지만, 문제는 그게 맞습니다. 기자들이 물어요.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찬성이었습니까? 기권이었습니까? 반대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근데 그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아까 뭐 송민순 장관이 뭐 이렇게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이런 결정이 나게 된 전체적인 과정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그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입장이 뭐였느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건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나는 당연히 기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비서실장은 찬성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기억을 정확히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문건 문건 쪽지 이 문건과 관련해서요. 의원님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예상되는 바가 있어요. 북한한테 이거 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할까 말까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라고 뭐 물어보나 마나 그거 반대해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그거 나면은 남북 관계 해칠 줄 알아라고 당연히 나오겠죠.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걸 뭐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물어보지 않고 결정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송민순 장관이 자꾸 우기는 거예요. 예?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북한 쪽에 접촉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반발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 송민순이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송민순 장관이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송민순 장관이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도 있겠지만 왜 송민순 장관은 뻔히 예상되는 북한의 입장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알겠습니다. 결론 낸 문제에 끝까지 항명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할 얘기 없으시죠? 송민순 장관의 주장 한마디만요. 예, 하나만 딱. 그 회의에서 오락가락하니까는 문재인 후보가 북한 입장 알아보자 그랬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알아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알아보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위안부 상이 있다 그래요. 그 철거 문제를 그러면 일본 정부에다가 물어보고서 결정할 겁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죠.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 지금 의원님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이를테면 예.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일본 얘기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만 계속 아니라고 해. 그러면 일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를 왜 못 물어봅니까? 왜 못 알아봅니까? 문제는 그렇게 물어봐서 결정하냐 이거죠. 아니 왜 물어봐서 결정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송민순 주장이 문재인 후보가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랬다고 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는 송민순 장관의 표현이지. 거짓말이라 이거죠.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물어보자, 알아보자, 동향을 파악해보자, 확인해보자 다 비슷한 얘기로 다 쓸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야, 외교적으로 그런데 왜 그것을 아니, 외교적으로 중요한 뉘앙스가 있는 아니 거예요. 의원님 보세요. 그것을 말이죠. 물어봐서 북한의 의견과 지침에 따라서 결정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북한이 뻔히 강력하게 송민순 주장이 아닙니까? 송민순 지침 주장. 받아서 결정했다? 아니, 지침이란 표현이 아니라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북한에게? 북한의 이 입장 찬성 반대냐?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해달라 또는 기권해달라 반대해달라 이런 요청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그 지침 받아서 북한이 기권하라니까. 지침이라는 얘기 아니죠. 아니, 그래요. 지침에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우리 받지 않습니까? 그 문건을 받아서 대통령까지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게 북한의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전의 말씀처럼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니 이런 문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하는데 북한 정부에 물어본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 판단 들어보십시오. 의원님 그 판단만 무슨 말인지 알아.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무슨 것처럼 말씀인지 북한에 아는데. 물어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말은요. 아니.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국가 입장을 정해야 되지 정보도 없이 판단을 합니까? 또 설령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구태 확인하지 않아도 명명백백하고 명확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북한 인권 결의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후에 남북 관계에 다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네.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정할 때 북한에 대해 물어보고 결정할 겁니까? 왜 물어보고 결정합니까? 북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결정하죠. 근데 그 방법이 북한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할 거냐 아니 이거죠. 꼭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어찌해도 가장 제 말씀 송민순 들어보세요. 장군은 그러니까 제 그렇게 말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 알아봤는데 직접 송민순도 물어보고 유엔 대표부에 북한 경로로 북한을 접촉해서 알아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을 접촉해서. 예, 북한한테 알겠습니다. 물어본 겁니다. 송민순도. 자, 오늘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 말씀 좀만 들어보세요. 많이 얘기하셨어요. 예, 아니 시청자들이 알 거예요, 이제. 자꾸 물어보고 결정할 거냐고 하시는 공식적으로 물은 거지. 말씀이잖아요. 공식적으로 물은 거니까 아니, 문제가 무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추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정확한 입장을 받아내고 알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겠다 앞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좋습니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 여기서 판단 정리하죠. 보시죠. 이 얘기는 뭐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못 하겠어요. 자, 그 문재인 후보 관련 스탠딩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우리가 좀 격렬하게 토론했는데요. 진성준 저는 물 좀 드시고요. 예. 그 이번에는 그 안철수 후보에 나왔던 문제, 이 박지원 상황론 문제라든가 햇볕 정책 문제, 대북 송금 문제 이 얘기 갖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질문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라는 후보가 나름대로 안철수의 안보관, 안철수의 이 외교관에 대한 확실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그럼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의당과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지원 상황론. 그러니까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이제 처음을 꺼냈고 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자 그러면 국민의당의 당론은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후보가 원하면 국민의당은 따라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스트롱맨식 사고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박지원을 갖다가 출당시킬 생각 없느냐는 정도까지 질문을 하는데, 자, 제가 안철수 후보도 그렇겠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정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대신에 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보수에서 박지원이라 그러면 싫어하는 분이 많고, 호남에서 박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그러면 호남을 생각하면 박지원을 자를 수 없고, 보수층의 지금 지지를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는데요.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보 논란이 있고 하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박지원 알겠습니다. 존재 때문에 상당히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다. 박지원 대표가 그런 문제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 박지원 대표가 언론 대응도 잘하시고 또 메시지 선택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네. 저희 당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시니까 오히려 대선 후보를 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수층이나 어디 일부 층에서 세층 뭐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런 게 있고 네. 그런 유언비어가 출처는 짐작이 가지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약간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안철수의 결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것은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 혼자 결정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박지원 대표하고 상의 안 했어요, 그때? 박지원 대표는 그때 상당히 고심하시다가 그래요? 보다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오신 거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결정에서는 네. 안철수 후보가 내렸고 그리고 사드 문제는 좀 입장이 바뀐 것도 있고 당은 그대로 옛날 입장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중대한 정책에 있어서 사전 변경이 생기면은 또 바꿔야 되는 게 저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닌가. 네. 그리고 당론에다도 요청하는 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드 배치라는 건 어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익의 입장에서 그리고 효용성의 입장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 국민의당을 창당하자마자 제가 수석 대변할 때 그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 실험하고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중국도 지금 그거 제어 못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고 또 사드가 실질적으로 다 배치가 이행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네. 그렇게 고집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뀐 거고 그걸 또 이제 당에 요청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지도자가 국익을 위해서는 예. 과감하게 기존 주장을 알겠습니다. 폐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주정준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께 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문병호 의원과 저 황주홍 의원입니까? 그 네. 두 분이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그 왜 요구하게 된 건가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네, 박지원 대표가 너무 가린다 후보를. 예? 그래서 좀 그리고 이런 그 박지원 대표에 대한 약간 여론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감하게 그런 모습이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일단 계속 계신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생각과 달리 문병호 의원이 선거 같은 걸 종합해 보면 선거 상황에서 후보가 부각돼야 되는데 후보보다 박지원 대표가 더 부각되니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물러가라라고 문병호 의원이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철수 후보의 지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지침 참 좋아하시네. 아니 정치를 할 때 그 예. 평소에 지침 받고 하세요? 진성규 의원님 지침 받고 그렇게 하세요?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참여정부가 북한에 지침받아서 결정했다고 참여정부는 얘기하고 지침받은 게 아니라 예, 그럼 뭐예요? 입장을 정확히 직접적으로 전달받아서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지침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정치인이 평소에 지침받고 움직이십니까? 그렇게 안 아시잖아요.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예. 각자 판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요? 물론 이제 그래서 문병호 의원 지침받았다는 건 폄하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냥 문병호 의원이나 황주홍 의원의 네. 개인적인 판단으로 네. 안철수 후보를 가리니까 비켜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까? 그 연유에 대해서는 예. 저도 추측이지 뭐 제가 그걸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예. 하여간 좀 이선 후퇴해달라고 맞는 거죠. 이제 그게 박지원 상황론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국민의당의 전면에 박지원 대표가 있고 이 박지원 대표에 의해서 당이 좌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의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 후보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사드 배치를 이제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바꿨으니 당도 당론을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드 당론은 바꾸게 됩니까? 저는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언제 바꾸게 됩니까? 그건 제가 예측을 못하죠. 근데 저도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예, 또 질문. 왜냐하면 질문, 예. 자, 안철수 후보의 개인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이제 경선에서 지고 난 뒤에 상당한 부분이 그걸로 갔는데 지금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게 그겁니다.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는 대신에 굉장히 보수층에 어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본심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국민의당의 후보가 안철수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나 이런 분들은 생각을 다 통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박지원 대표가 북한이 주적이라고 발언하니까 많은 국민들은 막 비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박지원 대표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 저는요 차라리 저는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안보관이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는 나름대로 본인의 색깔을 비교적 선명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안철수 후보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국민의 당과의 어떤 정체성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당론을 갖다 그렇게 쉽게 바꾸는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떻게 정책을 바꿀지도 네, 않겠냐는 요 걱정이 얘기 있기 때문에. 우리 최은식 의원님한테 얘기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글쎄 이제 사드 문제는 커다란 국가적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관성 있게만 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박지원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또 의견이 너무 똑같으면은 박지원 상황론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 입장이 뭐 처음부터 주장했지만은 합리적 보수, 성찰적 진보가 같이 만나는 게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진보적인 부분과 보수적인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가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차이나는 부분은 오히려 당의 외연이나 당의 정체성이 맞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오늘 첫 번째 주제 계속 치열한 이런 주제가 나오겠죠. 앞으로 한 예, 뭐 선거식이니까. 선거식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네요. 하여튼 예. 진성준 전 의원 물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물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시 의원님도 좀 물 좀 예, 드시고 같이 그렇습니다. 얘기하셔야 예,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주제로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우리 논의했고요. 두 번째 주제로 우리 자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함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양강구도로 정해졌는데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지금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도 갤럽 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동아일보와 리서치 조사도 오차범위 밖으로 10% 이상으로 벌어졌어요. 최 의원님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당이 원래 이렇게 여론조사를 신뢰를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민의당 창당하면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략적인 추이는 저희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네. 조정기에 있는데 이제 큰 원인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게 네. 1차 토론회 때 좀 그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다음에 좀 타당의 네거티브에 좀 저희가 당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약한 편이죠. 그래서 조직력의 열세가 좀 있다. 그래서 좀 주춤하는 편인데 네. 제가 지난번 총선 되고 이번 대선을 해보니까 네. 바닥 민심은 상상 외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주민들이 반응이 좋고요.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저도 저희 지지자들이나 캠프는 상당히 이제 힘이 나는 그래서 뭐 도중에 이제 몇 번 더 출렁일 겁니다. 네. 앞으로 뭐 거의 20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일비는 아는데 그냥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 약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좀 예측 맞추신 거 지난주에 벌어질 거라 그랬나요? 제 예상대로 된 거 아닙니까? 10% 이상이라고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상당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5%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지난주에 어쨌든 여러 개 조사 중에는 오자 조사도 1등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1등이 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안희정 지사의 보수표가 좀 간 거 말고는 그렇다고 하면 다시 제자리를 좀 찾을 거로 보고요. 다만 이런 게 있는 게 지금 여론조사의 이제 그 진실성 뭐 이런 신뢰도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조금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조사에 그래요? 보면 이제 올랐고 안철수 후보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도 올랐어요? 좀 올라 2%인가 3%가 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게 TV 토론이 있고 하면 네. 자 정체성에 맞게 자기 칼날을 가는 건데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함으로써 보수 정당의 후보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성패를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분위기를 보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지역구도가 좀 좀 사라진다고 하면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한번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20%까지도 갈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표 행위가 있는 그날 있지 않습니까? 5월 9일 날. 투표를 까면 생각보다는 보수 정당 표는 많이 나올 것이다. 왜? 과거에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후보 시절에 네. 이명박 후보가 워낙 이 여론조사에서 크게 나오고 하니까 10몇 프로밖에 안 나왔지만 후보를 까니까 26%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유권자들이 여혈적인 자기 지지자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안철수 후보는 죄송하지만 뭔가 분투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을 뭐 겁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반면에 예, 아니, 죄송할 뭐 건 없어요. 앞에 제가 좀- 이제 세 사람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예. 순수해서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세 명이 나왔으니까 괜찮아서요. 홍준표,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TV 톤을 자극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성진 전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단순히 텔레비전 토론을 해서 보수 유권자의 저기가 자극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전략을 쓰고 계세요. 쓰고 예, 그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자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력 지지율은 한 10 내지 15% 정도에 있는 거고 예. 이 경선판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갈 곳을 잃은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를 주목해서 그리 다시 몰려온 거죠. 요즘 그래서 저 언론에는 보수 유목민층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 이 층들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과 겨뤄서 문재인을 이겨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막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냈는데 몇 번의 계기가 있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차 텔레비전 토론에서 뭐 이를테면 식견이나 통찰력이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잘 못 보여주었고 또 저 상대 정당들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했는데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고요. 언론들의 의혹 검증이었습니다. 이것에 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좀 빠졌고 또 본인의 결정적 실책도 있어요. 자충수. 이를테면 사립 유치원 대회에 가서 뭐 단설 유치원 뭐 설립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자체가 학부모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거죠. 이러면서 저 준비가 안 돼 있다 저 사람이 해가지고 실망한 층들이 싹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나타난 거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더 지속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일 텐데 제가 볼 때는 더 빠질 공산이 더 큰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너무 도발적인데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거티브 1위 한 후보가 누구냐 했더니 이제 문재인 후보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와서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네거티브를 어떻게 남의 실수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실제로 된 게 있는데 그렇고 저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역으로 이제 네거티브 부분이 상당히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나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를 한다는 게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번 토론회 때 주적 문제나 그다음에 뭐 회고록 문제 이런 등등이 일어나서 아마 내가 보기엔 그다음에는 아마 고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충 판단하기엔 저희 표가 사실은 이게 상대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여론조사는 믿지 않지만은 누구를 지지하든 그 국민들의 진심은 믿거든요.
국민들이 어떤 이유로 자기 대표를 뽑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민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국민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고심이 많은 거는 지금 그 보수층들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몇 번의 고민과 그리고 막상 여론조사에 응답한 거랑 또 다르게 마지막 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심의 흐름도 다 저희는 존중을 할까 합니다. 진성준 전 의원이 지적한 안철수 후보의 자력 발전이 약하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가 신생정당으로서 30몇 %, 20몇 % 얻었던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보다는 점점 올라가는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거고 어차피 선거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표가 어떻든 공고하든 아니든 국민들한테 선택받는 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선 뭐 어떻다 말고 하고 그런 거는 전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투표하는 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홍준표든 간에 지금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선거라면 굉장히 오래 준비하고 캠페인 기간도 긴데 이거는 단기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넌트 레이스 때는 프로야구에서 굉장히 뭐 오늘 못하면 내일 잘하면 되는데 이 코리안 시리즈나 이런 아주 단기전에서는요 실수하는 자멸하는 팀이 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선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송민숙 회고록 파동이 났는데 문재인 후보가 과연 그러면 송민숙 회고록 파동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면 저는 문재인 후보도 자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안철수 후보만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40%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지금 가장 탄탄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지만 네거티브 문건 어느 순간에 저는 부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생각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늘 등락을 할 수 있는 건데. 네거티브 문건이 좀 지지율에 영향 주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아니, 저는 공식 문서예요, 아니에요, 그거? 저는 그 문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략기획팀으로 나왔죠. 예, 저는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는데 선거 때 되면 온갖 선거 전략 문건들이 작성되죠. 뭐 그건 뭐 ABC입니다. 어디라고 그걸 작성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상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겠고 그 검증이 해명되지 않은 부분은 의혹을 제기해야 된다. 국민의 목소리로. 라고 하는 거는 선거 전략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걸 무슨 뭐 네거티브 뭐 작전 계획인 것처럼 큰 문제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의식의 문제예요. 지난 몇 달간 지난 몇 달간 입만 열면 문모닝 하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 이상하죠. 문모닝은 근거가 있었어요. 아니 저희들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자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래도 근거를 갖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뒤에다가 뭐 갑질 이런 걸 퍼트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면은 그 네거티브를 그렇게 음대하는 제 식으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자당이 가지고 있는 당원들에게 안철수 후보의 진면목에 대해서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또 그래서 아무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갑질의 근거가 없습니까? 갑질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과는 안철수 뭐예요? 대표는 민검에들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비교해 보면은 저번에 정치자금을 위해서 이제 공개를 한 게 있어요. 오마이뉴스에서 거기 보면은 자기 인턴 사원들한테 딱 정해진 120만 원 준 게 문재인 후보고 220만 원 주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 준 게 안철수 후보입니다. 누가 갑질입니까? 뭔 소리예요? 그거 모르죠? 아니 정해져 있는 급여를 준 것과 그 정해진 급여보다 더 많이 준 것이 무슨 갑질 무슨 이런 문제로 논의될 문제입니까? 그저 이해할 수 없고요. 아니, 자 들어보세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면 120만 원만 준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의원님도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단식을 할 때 당 같은 소속이었잖아요. 거기 그 단식 농성하는 천막에도 가보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 그런데 문재인의 단식이 거짓 단식이었냐라고 논평할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의 대변인이. 누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먹은 거예요? 아니 문재인을 수행하는 비서들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 아시죠? 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정치 행위로 쓰지 않으면 위반이고 검토해 보세요. 아니요. 저도 국회의원 했습니다만 예. 제 정치자금 가지고 우리 비서들하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 위반이에요. 그 위반입니까? 위반이에요. 알아보세요. 어떻게 위반입니까?
정치 행위 위반이에요. 아니 그리고 비서들과 더불어서 또는 비서들의 정치 행위가 있는데 왜 그게 비서는 정치자금 고용관계입니다. 위반입니까? 고용관계예요. 고용관계. 그래요? 예. 그래서 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후원금으로는 비서들이 밥을 못 먹는 겁니까? 그렇죠. 정치 행위. 아 원래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기하셔야죠. 아니 그러면은 반박을 잘 하셔야죠. 아니 그렇게 제기해야 되지 거짓 단식이냐고 대변인 논평합니까? 아니, 그게 그러면은- 근거 있는 논평입니까? 그걸 정확히 해명하셔야죠. 그러면 누가 먹은 하여튼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뭘 세월이 어떻게 먹어요? 해명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봅시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비서들이 얘기하세요. 쓴 돈이라고 세월호 얘기하지 당일날 않습니까? 저녁 때 어디서 술 드셨어요? 누가요?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세월호 당일날 당일날 어디 가서 술 먹었냐니요? 술 드셨냐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찍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그게 무슨 술집입니까? 술집인지 밥집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가서 술 먹었냐고 말씀을 하세요?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좋아요. 그럼 어디 가서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식사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날 의원님. 전 국민이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아니 그래서 저도 안철수 후보는 정상적 일정 다 하고서 저기 가셨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내려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의 지도부로서 그랬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야지.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자, 오늘 이제 판단에 굉장히 유의할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성호 전 의원은 조용하시네 이 문제 이분은 관련해서. 재밌으니까 저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즐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TV 알겠어요. 토론에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우리 최원식 네. 전 의원 나오셔갖고 더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사진 한 컷 다 준비해서 이제 마무리를 집니다. 진성호 전 의원께서도 먼저 사진 한 컷 준비한 것부터 차분히 보고 또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 컷에 대해서 막 논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예. 제가 설명하는 거. 저는 저겁니다. 저게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했던 문건입니다. 저거는 어쨌든 홍상호 원내대표가 전통문이라는 표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진실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저런 걸 받아서 대통령까지 보고를 합니까? 저는 저 하나의 증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물론 문재인 후보의 진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다뤄봐야겠지만 저 증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상당히 암문이 들일 것이다. 감히 예언합니다. 예언. 예. 알겠습니다. 진성준 전 의원 사진 한 컷 예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겠죠? 네, 룰을 지키겠습니다. 예언이 맞을 것 같습니까? 그것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 벽보 사진인데요. 이건 뭐 오늘 호의적으로 말씀하실 그거 아닙니까? 디자인상으로 보면 아주 참신해서 저는 참신성 때문에 포스터 논란이 일어났고 그 포스터 논란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검증 의혹들이나 또 텔레비전 토론에서의 부진 이런 것들이 다 덮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포스터였는데 네. 다만 한 가지. 그 포스터에 당명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꼼수다. 꼼수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꼼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터에 대해서 100점 주시는 거예요? 몇 점 주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포스터입니다. 그러면 예, 한 100점쯤 되는 포스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의도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 의도 때문에 깎아먹는 게 있어요. 낙제점은 아니고. 낙제점까지는 아니고. 네. 자, 최원식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이제 주적이냐 적이냐 뭐 그 논쟁이 많은데요. 네. 그 민주당 2010년 12월 논평을 보면은 맨 처음에 주적 개념에서 적 개념으로 옮기니까는 네. 똑같은 얘기인데 뭐 그러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그 개념의 차이가 없더라고 민주당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보다는 그 표현보다는 그냥 그것 속에서 드러난 안보관이 중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서로 너무 그 견강부에서 뭐 색깔으로 가거나 종북놀이 가는 건 사실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의 안보관을 검증하는 거로만 판단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원식 전 의원께서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소감 한마디. 예상외로 격렬하네요. 격렬해요? 어느 두 분 중에서 어느 분하고 두 분 다 그러시니까 제가 네. 할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막 숨이 차네 숨이 차. 집에 가서 한번 재방송할 때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도 아주 무서운데요. 아주. 그래요? 뭐 술 마시면 식당 갔냐고 물어볼 때는 무섭던데요. 그래요? 예. 뭐 평가 한마디 하신 뭐 잘하신 것 같아요. 파이터 같은데요. 파이터 같아요. 예. 진성준 전 의원. 예. 저 최원식 의원님하고는 네. 개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당내에서 함께 전략을 논의했던 그래요? 사이니까요. 예.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언성도 높이고 그렇게 됐는데 무슨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둘이 합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예, 예상입니다. 안 합친다고 그러시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합칠 거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아, 그건 모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합칠 것 같아요? 합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에요? 진영께서는요? 저도 안 될 거라고 될 것 봅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음 주 예측, 저희들이 예측하거든요. 네, 네.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 같다. 먼저 물론 예측에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신 것 같은데 예측 진의원부터 예.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오를 것 같습니다. 15% 가까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문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TV 토론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발군이라고 하는데 네. 지지율까지 과연 들어갈까? 그런데 26%의 시청률을 보인 그 엊그제 TV 토론의 결과는 아직 지지율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주에 나온 것을 보면 유승민, 심상정의 분투가 나타날까? 만약에 심상정이 뜬다면 문재인의 표를 좀 갉아먹겠죠. 그리고 유승민이 뜬다면 안철수의 표를 좀 갉아먹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가 궁금해지는. 양자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자구도는 아마 두 분 다 조금씩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내려온다. 예, 예. 우리 진성준 전 의원도 간단하게 예측해 주시죠. 뭐 여론조사 말고 다른 것도 해도 됩니다. 예, 다음 주에 텔레비전 토론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텔레비전 토론이 4번 남아 있는데 네. 3번이 다음 주 중에 다 그러네? 치러져요.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지지율의 등락이 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은 텔레비전 토론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소재 하나에도 지지율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국민들이 마음을 이렇게 굳혀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토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여론조사는 이 상태로 갈 것 같다. 네. 그 말씀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저는 이제 원래 정치학적으로 이 TV 토론이 자기 지지자들이 다 이쁘게 보이지 자기 후보 지지하는 후보가 이게 이동이 별로 없다는 건데 이번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너무 시청률이 높아요. 폭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그 입소문 때문에 지지율을 결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일요일, 화요일, 금요일 3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을 잘하냐.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지금 오늘 얘기가 되는 돼지발정제 문제를 어떻게 잘 돌파하시냐 이게 아마 지지율 출렁이는데 핵심. 그건 인터넷 처음 다 나오죠? 네네.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짧게 하나 붙이면 TV 토론의 20대들이 TV 토론을 보고 마음을 바꿀 의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TV 토론은 과거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TV 토론에 뭐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쪽에 안철수 후보의 부인 의혹 같은 건 아직 손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열한 한 주가 될 것이다. 하여튼 저도 이제 대선을 저도 여러 번 겪어봤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치열한 대선은 진짜 처음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국민들 관심 게 높은 것 같고요. 또 조기 대선이고 그래서 하여튼 국민들의 아주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앞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후보들도 정직하게 더 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세 분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또 뵙고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토론 왈가왈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